안녕하십니까. 세종 ITC의 조명성 회계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틸데일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의 이제 세미나 주제는 대미 관광 수출 확대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 수출이 얼마나 확대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세미나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조 3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 3월 30일에 Americans Jobs Plan이라는 이름 하에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양책 발표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임에도 인프라의 품질이 13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지적하였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국내 투자가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이래로 40% 이상 감소함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기후 관련 투자로 인한 이익의 40%가 취약한 지역 사회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만 부양책과 동시에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할 것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양책에 포함됐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속도로 보수, 다리 재건축, 항구, 공항, 교통체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2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주요 거리 등을 이제 현대화하기로 했고요.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10개의 다리를 개보수하기로 하였으며, 중요한 연결을 제공하는 작은 다리들, 가장 부실한 10,000개의 다리들을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수천 대의 버스와 기관차들이 교체될 예정이고요. 수백 개의 역들과 철도들이 이제 수리되거나 확장될 예정입니다. 공항이 이제 개보수될 예정이고요. 교통수단들도 이제 확장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좀 분석을 하면요. 교통과 관련된 총 예산은 6,21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17만 3천 마일에 달하는 4만 5천 개의 다리를 포함하여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를 수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고요. 6,210억 달러 중에 1,150억 달러를 중요한 다리와 고속도로, 일반 도로들을 보수하는 데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억 달러를 현존하는 도로 안전 프로그램과 새로운 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고요. 850억 달러를 교통수단과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관련 기관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중 800억 달러는 Northeast Corridor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250억 달러는 공항과 공항 관련 펀드, 항공여행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170억 달러를 항구와 선박에 투자를 할 것이고요. 200억 달러를 소외된 계층의 교통과 관련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한 식수, 개선된 전력망, 고속통신망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식수 시스템의 오래된 수도관을 제거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 마일에 달하는 전력망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기준치 이하의 속도를 이용 중인 35%의 미국인들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들이 값싸고 빠른 통신망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식수와 관련된 보조금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요. 총 예산은 1,110억 달러에 달하고요. 100%의 낙관과 서비스 라인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전역의 낙관과 서비스 라인을 교체하기 위해 450억 달러를 환경보호단체의 식수 관련 펀드와 수도 인프라 증진법의 보조금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수도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56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고요. 저비용의 대출을 마련하고 그리고 과거의 성공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억 달러 정도를 식수 정화와 모니터링 시스템, 소규모 수소 시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시설과 관련된 부양책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시설 200만 가구와 상업용 빌딩을 건설하거나 퇴역군인들을 위한 병원과 연방정부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요. 미 전역에 있는 주거건물, 상업건물, 학교, 아동케어 시설을 저렴하고
이용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도록 건설할 예정이고요. 재건축하고 개조하여 일자리들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방 정부 시설들, 특히 베테랑들을 위한 시설 등을 폭넓게 향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홈케어 관련 일자리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홈케어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유색 인종 처우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홈케어 관련 신규 일자리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개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지역 기반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관련한 부양책 내용도 담고 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함과 다양함이 수십만 가지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근로자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조 활성화에 대한 부양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도 건강한 일터에서 평균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고 고용주와 단체 교섭할 자유와 공정한 선택을 할 권리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이름으로 배송되고 미국 선원들의 배선으로 배송되게 하여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아닌 근로자들과 그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 체계적인 차별과 배제를 견뎌온 미국인들이 마침내 좋은 급여를 받고 노조의 일원이 되는데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기 부양책 내용이고요. 저희 이제 관광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 내용들은 이제 수도 시스템의 교체와 이제 교통 인프라 투자입니다. 먼저 수도 시스템의 교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111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고요. 저희 기존의 전통적인 주력 품목인 ASTM, A53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6,210억 달러가 투자가 되면은 저희 이제 대구경 관광을 포함해서 구조형 관광들의 이제 수요들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조 3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관광의 수요를 많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미국의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들이 어떻게 한국의 대미 관광 수출과 연결이 될지는 또한 봐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관광을 수출할 때 두 가지 크게 장벽이 있는데요. 하나는 AD 관세 장벽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232조와 관련된 장벽입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이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덤핑 관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대미 수출 일반 간의 덤핑 방지 관세율의 변화입니다. 먼저 24차 최종 판정의 경우에는 평균 마진이 19.28%였고요. 25차 최종 판정의 경우에는 9.53%, 26차 최종 판정의 경우에는 21.01%였습니다. 다만 27차 예비 판정에서는 0%를 맞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24차에서부터 26차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 상무부가 부과했던 평균 마진으로 거의 두 자릿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발표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반덤핑 관세는 0%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덤핑 방지 관세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24차에서부터 26차까지의 최종 판정이 왜 두 자릿수로 나왔냐 하면은 그것은 최근에 이제 관광의 특별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간의 원가를 굉장히 높게 이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수출을 이제 낮게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급격히 올라가서 수출 가격이 낮은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면서 관세를 높게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PMS가 없어졌다라고 27차 예비 판정에서 상무부가 발표를 하면서 27차에서는 이제 업계 최고 마진과 업계 최저 마진이 다 0%를 부과를 받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판정들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제 관광과 관련된
이제 PMS의 판정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 상무성이 2017년 4월 유정령 강간 연례 재심 1차에서 PMS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비 판정에서 판정하였으나 연례 재심 1차 최종 판정에서는 그 예비 판정을 번복하면서 PMS가 존재한다고 판정을 하였고요. 이 판정 이후에 있었던 이제 강간 케이스 조사에서 모두 이제 PMS가 존재한다고 판정을 하면서 굉장히 고율의 덤핑 방지 강세를 부과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불응하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케이스들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재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예비 판정 이후 추가적인 증거 없이 상무성이 예비 판정을 번복을 하였기 때문에 상무성이 마진을 다시 재산정해야 된다고 판정을 하였으며, 이후 CIT는 상무성이 계속 여러 케이스에서 PMS 판정이 긍정 판정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나 이것들을 전부 지속적으로 마진을 재산정할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CIT 판정에도 불구하고 상무성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이제 강간 케이스가 PMS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판정을 해오고 있으면서, 다만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나서는 상무성은 일반간 27차 예비 판정에서 미국 상무성이 최초로 한국에 PMS가 없다고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MS와 관련해서 이제 강간에 마진이 이제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된 상원의원의 미국 AD, CBD 관련 법이 개정 내용인데요. 2021년 4월 16일에 로 포트먼 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의 관행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고, 연속조사에 대한 관세 소급 적용, 특별시장 상황의 개정, 반덤핑 우회 관련 개정, 통화 저평가를 상계 관세의 보조금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개정을 두고 상원의원이 개정을 발의를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은 이러한 법안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가 PMS가 적용이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내려간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고, AD와 CBD 관련 이제 법이 개정에 발의가 되면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폐 가능성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8일에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각각 25%,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커터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에 관세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들을 계속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으로 이제 제기가 되면서 지금 이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32조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점화되었고요. 2021년 3월에 미국 양당 의원 무역안보법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정 수입 품목에 따른 국가 안보의 위협 여부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한 내용이고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과정을 국방부의 조사, 상무부의 무역규제 조치 단계로 나누어서 담당 기관을 이원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시에 원유에만 해당되었던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도 전반적인 품목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행정명령 경제적 효과인데요. 이 부분은 2019년에 발표된 자료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일자리 창출 효과에 관련된 부분은 철강 산업에서 8,666개, 알루미늄 산업에서 3,30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다만 이제 철강 수요 산업에서는 43만 3천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을 하였고요.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는 8,000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물량의 효과는 철강 수입량이 37% 감소하였고 알루미늄의 생산량은 67%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제적 효과 부문에서는 철강 산업의 세정이익이 2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철강 수요 산업에 56억 달러 비용이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철강 산업 일자리 한 개당 65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투자 효과는 철강 산업에 25개 주에 30억 달러가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2조 철폐 가능성 관련해서 중국의 철강 증치세 환급 정책 폐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탄소 중립 차원에서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철강소 소비량을 제한하고 수출 감소하고 내수 위주의 공급을 추진할 것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품목별 철강 증치세 환급률을 13%에서 0%로 조정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열원, 후판, 선제, 철근 그리고 이제 기타 철강 품목들에 대해서 기존의 증치세 환급률은 13%였으나 조정 후에는 0%로 향후에는 중국이 수출을 하여도 증치세를 환급받지 못해서 13%의 추가적인 이제 관세 부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무역확장법 232조가 정말로 철폐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살펴볼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표심을 자극을 했던 이제 러스트 벨트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역확장법 만약에 232조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러스트 벨트의 표를 잃을 것을 염두하였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에는 미국 내 산업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43만 개의 일자리, 철강 수요 산업의 일자리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에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컨퍼런스 콜을 한 바 있고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세부가 이전에 2017년에 미국의 수입 철강 제품 61%를 무역 구제 조치 대상으로 이미 선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지금 없어지더라도 미국의 철강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대응 방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어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분쟁과 관련한 법안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법안 발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화된 법안은 한국에 영향을 미쳤고요. 예를 들면 이제 AFA와 PMS가 가장 큰 예인데요. 이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서명했던 내용입니다. AFA가 있었고 PMS가 있었는데 이들이 최초로 이제 발의가 되었을 때는 중국을 타겟으로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나 이 두 개 모두 한국에 다 적용을 받으면서 한국의 철강의 관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AD와 CBD에 대한 법안 발의 내용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에는 워낙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배관용 강간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한국의 이제 일반관 시장에는 이제 수출 시장에는 가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쿼터가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한된 쿼터 내에서는 효율적인 수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외경별로 이제 가격이 다르고 외경별로 이제 해상운임도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된 쿼터의 톤수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펙과 효율적인 외경을 통해서 강간을 수출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AD 마진도 26차 최종 판적의 마진과 27차 AD 마진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차 기간에 강간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27차 AD의 최종 판정을 기다렸다가 이 이후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불안정한 정세와 국제 통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국제 통상 전문 인력의 육성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232조와 AD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통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시장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에 232조가 철폐나 개정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서 공장을 유연하게 가동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수출 가격과 내수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입산 강간으로 한국의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한국 관광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쿼터 내에 수출을 하더라도 AD 관세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AD 관세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라 저희가 했던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내는 일종의 페널티가 같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쿼터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판정된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관간이 실제로 이제 페널티라고 하지만 저희 이제 특별시장 상황을 적용을 받아서 굉장히 고율로 이제 관세가 책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가 듣기로 그 철강 관련된 무역 규제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으시고 여러 자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철강업계로서는 좀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최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수입 규제 이런 데 대해서 국내에서 아주 성공적인 대응 사례 이런 걸 하나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좋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27차 예비 판정을 저희는 좀 손에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21%까지를 받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대응한 사례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24차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PMS를 부과받을 때서부터 한국은 이제 PMS가 없다는 걸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오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제소자들과 이제 싸우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법원까지 가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싸워온 결과가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해서 저희는 지금 27차 예비 판정에서 0%를 받으면서 이전 판정에서부터 무려 20%의 이제 반덤핑 관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근에 27차의 이제 일반관 케이스를 저희는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의 대미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면이 좀 가장 전문가로서 아쉽다든지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제 업계의 이제 공동적인 이제 협력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계 이익이 이제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까 쿼터를 이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유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쿼터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쿼터를 이제 다 이제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쿼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쿼터를 좀 유연하게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의 이제 한국 관광의 어려움을 타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국내 관광업계 간의 상호 약간 공존한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